대부분의 여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렴풋이 느끼지만 명확히 바라볼 용기를 내는 사람은 적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고 안정적이며 심지어 성숙해 보이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을 악마화하거나 해로운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원한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필요한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칼 융이 말한 남성의 그림자, 즉 보통 드러나지 않고 자아, 통제, 침묵 뒤에 숨겨져 있으며 많은 경우 관계를 내면에서부터 방해하는 무의식적인 부분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왜 이게 당신에게 중요할까요? 많은 경우 여성들이 자신들의 감정이 아닌 감정을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단절감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가 멀어질 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자문하며 모순되는 신호를 이해하려 애쓰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려다 지칩니다. 여기서 융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는 나쁜 남성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인식되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종종 좌절된 관계, 고통스러운 반복, 우리를 지치게 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은 누군가의 치료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과 다시 연결되고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약점을 지녔다는 것을 이해할 때 가부장제도 그들을 상처 입혔다는 점까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화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으며 특히 그들의 자기의 부족을 당신에 대한 사랑 부족과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적 책임이 어디서 끝나고 상대방의 책임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연민을 가지고 보되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 이것은 또한 당신 자신의 개성화 과정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당신의 내면 평화가 다른 사람의 감정적 혼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많은 남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깊은 10가지 취약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칼 융의 가장 인간적이고 심리학적인 관찰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아마 들으면서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처도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결국 이 지식은 남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채널 구독을 해주세요. 1. 존경받고 싶은 욕구. 가끔 그는 방에 들어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정도 대화도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입니다. 마치 당신의 시선, 표정, 조용한 인정 같은 것을 찾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는 오만함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묘하지만 끊임없는 필요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는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남성들은 자신도 항상 인식하지 못하는 정서적 허기를 깊이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에게 중요한 존재로 느껴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을 넘어서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칼 융은 남성 안의 아니마, 내면의 여성성, 민감하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이 그 부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 안에서 키우지 못한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즉, 여성에게서 자존감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어떤 남성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회피적이거나 경쟁적이거나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유혹적으로 행동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이것이 항상 성적 욕망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고 가치 있고 재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찾지 못하면 일터, SNS, 다른 여성들에게서 찾습니다. 상처 입은 아이가 내가 충분한가? 누군가 나를 보고 있나? 라고 묻는 것처럼요. 이런 욕구는 여성에게 지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녀는 그의 정서적 지지대, 끊임없는 박수, 외부적 가치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지치거나 인정할 힘이 없으면 그는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을 닫고 멀어지고 비판적이 됩니다. 마치 그의 내면 세계가 외부 시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구의 자아를 지탱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존경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올 때 아름답습니다. 감정적 의무가 될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하세요. 많은 강한 여성들이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는 편안함을 느끼도록 자신의 빛을 낮추고 그를 가리지 않기 위해 작아지고 자신의 성취에 대해 빛나거나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 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지만 사실은 독성 관계를 키우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줄여야만 평화가 있는 관계 말입니다. 융은 누군가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는 관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성화, 자기 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려면 두 사람 모두 성장하고 서로를 존경하며 자기 자신도 지탱해야 합니다. 그러니 자존감이 당신에게 달린 남자와 함께 있다면 관찰하세요. 그가 계속해서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합니까? 다른 남자를 칭찬하면 짜증내나요?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기운이 빠지나요? 항상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의존하라고 압박하나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의 유일한 거울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가 잘 작동하려면 그의 본질을 사랑할 수 있지만 매일 재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이 자신의 내면 작업을 마치면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 숭배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사랑과 존경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가 아닌 받침대처럼 혹은 당신이 빛날 때 위협처럼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하고 당신을 교정하며 단순히 당신이 당신일 뿐인데 너무 지나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여기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강한 여성은 남성을 존경할 수 있지만 결코 그의 끊임없는 인정의 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심을 잃습니다. 그의 정서적 거울이 되고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균형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원망, 피로, 정서적 자녀를 키우는 듯한 느낌, 성숙한 남성과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 그런 역동에 빠졌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죄책감 없이 관찰하세요. 그의 공허함은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그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인정 욕구가 관계의 중심이 될 때 경계를 세우세요. 소리 지르거나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솔직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을 존경하지만 항상 당신을 인정하느라 나 자신일 공간도 필요해요. 둘째, 당신의 빛을 지키세요. 그가 불안하지 않도록 당신 빛을 꺼야 한다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위대함과 경쟁하지 않고 축하합니다. 셋째, 융이 가르친 것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그림자의 통합에서 나오며 타인이나 자신을 부정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면을 작업한 남성은 절박하게 존경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물처럼 받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가 사랑받기보다 존경받길 원한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남자와 함께 있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지탱되어야 하는 약한 이미지와 함께 있나요? 답이 아프더라도 실패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자신에게 돌아가라는 부름으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중심으로, 당신의 빛으로, 당신이 당신과 연결되면 사랑과 박수를 혼동하지 않고 애정과 희생도 혼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 취약함을 다루기 어려움. 많은 여성들이 느꼈지만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마음을 닫는 순간입니다. 말을 멈추고 차갑고 딱딱해지고 마치 가면 뒤에 숨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취약함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남성들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는 생각을 깊게 심어왔습니다. 울기,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은 진짜 남자가 보여줘야 할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회가 말합니다. 시도했더라도 남자는 울지 않는다. 강해져라, 약해지지 마라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지 않고 억눌리고 묻히며 분노, 무관심, 침묵 뒤에 숨습니다. 칼 융은 의식되지 않는 것은 삶 속에서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감정 억압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관계, 사랑하는 방식, 갈등 다루는 태도에 스며들고 때로는 도망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남성이 감정적으로 노출되었다 느낄 때 당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느끼거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항상 다가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멀어지고 냉소적이 되거나 당신이 과장한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내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흔히 빠지는 감정적 함정이 있습니다. 그의 무관심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의 차가움이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응이고 거리감이 당신에게 무관심하다는 신호인 것처럼요. 잠시 멈추고 숨을 쉬세요.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와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파트너로서 실패하지 않았고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불편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감정의 세계를 건드렸을 뿐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을 자신 내에 부정하거나 억압한 모든 부분을 통합하는 여정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그 길은 자신의 취약함과 화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느끼는 용기를 가진 남성만큼 강한 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이루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은 동행하고 이해하고 순간을 지탱할 수 있지만 짐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를 치료하거나 열어주거나 감정치료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당신의 역할이 명확해집니다. 그의 무관심에 책임을 지지 말고 그의 상처를 당신 일이 되게 하지 마세요. 아마 이런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깊고 중요한 감정을 나누는데 그는 회피하거나 별일 아니다 라고 하거나 주제를 바꿉니다. 당신은 무언가 깨진 듯 느끼고 벽에 대고 말하는 듯하며 그가 옆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혼자라고 느낍니다. 그가 인정하지 않는 상처를 당신은 거절로 느낍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가 위협받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을 허락하면 그가 쌓아올린 정체성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알지만 당신은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있고 느끼고 내면을 나눌 용기 있는 남자를 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바라볼 용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차가움은 당신의 섬세함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그의 침묵은 당신 감정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방어막입니다. 때로는 그 방어막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안에서 부서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둘째, 분노가 아닌 감정적 존엄성에서 경계를 세우세요. 당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내가 마음을 열 때마다 당신이 다치면 계속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초대입니다. 셋째, 그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신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융은 누구도 내면 영웅의 여정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어두운 영혼의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가 표면에 머무르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이 함께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여정을 마친 남성은 눈에 띕니다. 항상 울어서도 아니고 부드러워져서도 아닙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피하지 않고 당신의 취약함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을 때 말하고 묻어두지 않으며 도전이 있을 때 당신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 남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감합니다.
그런 용기는 어떤 수업이나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섬세함을 위협으로 보지 않는 사람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을 드라마로 보지 않고 당신의 깊이를 부담으로 여기지 않는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취약함이 남성을 덜 남성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면 영원히 기다리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가 당신에게 감정적으로 정당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상처가 있고 치유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이 뒷전이 되는 구원자 역할을 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융이 말했고 오늘 다시 말합니다. 무의식이 의식되지 않는 한 그것은 계속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냉담함을 당신의 로맨틱한 운명으로 만들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패턴을 반복하지 마세요. 진실을 선택하세요. 의식을 선택하세요. 무엇보다 머무를 필요에 대한 어떤 요구보다 자기 사랑을 선택하세요. 3.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낍니다. 그 그림자가 조용히 당신이 필요한 순간마다 그의 결정과 의심의 몸짓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관심도 사랑의 부재도 아닙니다. 더 깊은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네, 많은 남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일이나 사업, 사회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끊임없이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다. 너는 자격이 없다. 있는 그대로 보이면 떠날 것이다. 칼 융은 특히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한 남성의 무의식은 성공, 권력, 통제의 원형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지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무능력하거나 쓸모없다는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오해된 영웅 원형은 그들에게 완벽하고 강하며 무적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 감정적이든 경제적이든 친밀하든 는 견딜 수 없는 굴욕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에 빠질 때, 여성이 깊게 중요해질 때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사랑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와의 관계를 내면적으로 치유하지 않았다면 당신을 실망시키기보다 도망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떠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사랑과 실패가 위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강렬하게 시작된 관계가 갑자기 식거나 기대를 지키지 못하거나 계획을 계속 미루거나 가장 진실한 감정적 친밀함 순간에 딱 끊어버리는 경우 등.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모든 게 좋아 보일 때 그가 멀어졌을까? 하지만 올바른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의 사랑이 그에게 무엇을 활성화했는가? 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활성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불안입니다.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그럴 수 없기에 그 자신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릅니다. 스스로를 방해합니다. 융은 내면의 방해자는 적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아의 일부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남성 안에서는 그 부분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그가 강한 척하는 모습을 들키기 전에 멀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진실이 견딜 수 없게 되기 전에 거리두기를 선택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가치에 대한 반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이 그의 실패 공포를 깨운 게 아닙니다. 당신은 촉매가 아니라 거울일 뿐입니다. 그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 둘째,
그를 구하려 하지 마세요. 때로 여성은 두려움에 멈춘 남성을 보면 보호하고 사랑과 안정을 주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패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같은 감정적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마주해야 하며 당신이 지나치게 감싸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가 방해의 신호를 관찰하세요. 남성이 변명하고 계획을 취소하고 잘 될 때 의심을 자꾸 심어준다면 그가 당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게 실패는 가능성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삶이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민감한 점은 많은 남성이 능력 부족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벌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랑, 충만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회를 맞았을 때 자신을 보고 가치 있게 여기며 선택해주는 파트너를 만나도 스스로 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 허락하지 않은 것을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융은 뭐라고 했나요? 그림자와 화해하지 못한 남성은 그것을 투사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할 신호로서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그 불편함의 죄를 당신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무 지나치다. 이건 너무 빠르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뜻은 이 사랑을 실패하지 않고 지탱할 줄 몰라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현명한 것은 의식을 명확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을 대신해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함께 있어주고 동행하고 솔직할 수는 있습니다. 완벽하길 바라지 않아. 단지 자신에게 솔직하길 바랄 뿐이야. 그러나 그가 자신의 과정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당신 자신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당신도 지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안정감과 존재감, 명료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도 함께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남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가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 모든 답을 가질 필요 없음을 아는 사람,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약해 보일 수 있으며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덜 남성답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성은 가면이 필요 없습니다. 갑옷을 벗고 진정한 힘이 통제가 아니라 겸손에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성이 모든 것이 잘 될 때 멀어질 때 그저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패와의 내적 전쟁을 보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을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질문은 나는 부서지지 않고 함께할 준비가 되었나? 나를 잃지 않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나? 기다리면서 길을 잃지 않을 준비가 되었나? 입니다. 당신도 한계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랑보다 강한 관계에서 살 자격은 없습니다. 4. 감정을 처리하는 어려움. 모든 남성의 침묵이 경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회피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차가운 반응이 느끼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때로는 그가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처리할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섬세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명확히 드러나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 앞에서 멍해 보입니다. 반응하지 않거나 주제를 바꾸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심지어 어울리지 않는 농담을 던집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그는 관심이 없는 걸까? 하지만 그 겉보기 무관심 뒤에는 감정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남자, 내면의 긴장을 지루함으로 혼동하는 남자.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침묵하거나 폭발하거나. 칼 융은 무의식이 의식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든 것을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성의 경우 그것은 감정의 전부를 포함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남성은 일종의 감정 문맹으로 교육받았습니다.
말로 해결하기보다는 행동으로 해결하라고 배웠습니다. 강하고 조용하며 자제하는 것을 칭찬받았습니다. 울고 싶거나 두려움, 슬픔, 불안에 대해 말하려 할 때마다 침묵, 꾸중, 조롱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치고 기능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깊고 진실한 관계에 이르면 그것이 드러납니다. 연결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연결할 내면의 도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어떻게 하나요? 숨기고, 억누르고, 다른 것으로 바꿉니다. 슬픔은 짜증으로, 두려움은 빈정거림으로, 불안은 통제나 비판으로, 사랑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좌절 사이에서 흐려집니다. 당신은 그 반대편에서 긴장한 표정, 무거운 공기, 단절을 느끼며 묻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지? 하지만 진짜는 그가 당신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감정적 존재감을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조차 모릅니다. 융은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묻어둔 남자는 그것들을 파괴하지 않고 쌓아둡니다. 결국 터집니다. 그리고 사소한 일에 과도한 폭발, 이유 없는 분노, 언어적 공격, 감정적 철수가 나타납니다. 그의 감정 시스템에는 건강한 배출구가 없습니다. 압력소처럼 작동합니다. 감정에 연결된 여성은 이런 남자에게 매우 불편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가 아직 자신과 함께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당신이 가장 진실할 때 그가 당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단지 말을 하려 할 때 그가 화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그 감정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어렵습니다. 당신은 억누르고 축소하고 당신의 일부를 침묵시켜야 합니다. 그가 막히지 않도록.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적응입니다. 감정적 포기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자신을 나누고 동행받고 인정받고 지지받기 위해 온 것입니다. 남자가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그가 원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시간, 지도, 의지, 때로는 치료나 영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 반응인 침묵, 폭발, 회피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르칠 수 없습니다. 억지로 가슴을 열게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대신 울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이 그의 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배우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찰하는 것입니다. 갈등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도망치나요? 공격하나요? 다치나요?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나요? 그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세요. 비난하지 않고 느끼는 것을 말할 수 있나요? 분노, 슬픔, 좌절을 감당하나요? 변화 의지가 있는지 보세요.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아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습니다. 융은 치유의 첫걸음은 인식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어려움이 사랑하는 것을 해치고 있음을 남자가 인식하기 시작하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다면, 반복한다면, 당신의 아픔에 대한 반응이 조롱, 침묵, 비판이라면 당신은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영혼의 반영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해석하거나 감정을 짊어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마주하지 않는 누군가의 트라우마를 짊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명확한 감정, 애정 있는 존재, 성숙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남자는 화를 내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파괴하지 않고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우니 잠시 시간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당신의 눈물을 공격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숨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남자가 당신 앞에 있다면 축하하세요. 없다면 남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느낌은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고 유효하며 느낄 줄 아는 누군가가 받아줘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5. 남성의 에고는 연약하다. 당신이 빛날 때 그가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당신이 자신있게 말할 때 그가 멀어지는 것 같고, 단순한 진심 어린 의견에 그가 긴장하는 것 같고, 마치 당신이 의도치 않게 그를 상처 입힌 것 같은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남성 심리의 가장 민감한 핵심 중 하나, 즉 그의 에고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이 강하고 결단력 있고 확신에 차 보이려고 애쓰지만 사실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남성의 에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연약합니다. 남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가치를 외부 기반 위에 쌓도록 배웠기 때문입니다. 성취, 인정, 검증, 찬사. 하지만 자기 인식 위에 세우는 법은 거의 배우지 못했습니다. 칼 융은 에고, 우리가 나라고 믿는 성격의 일부는 진짜 자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성물, 가면입니다. 그리고 그 가면이 그림자와 화해하지 않았다면 아주 작은 위협도 그것을 흔들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그 위협은 종종 강한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여성, 그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 스스로 빛나는 여성, 그를 맹목적으로 숭배하지 않고 다정하고 지혜롭고 존재감 있게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 바로 그때 통합되지 않은 에고가 동요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힘이 그가 아직 내면에서 강화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필요한 존재나 우월한 존재라고 느끼는데 기반을 둔 정체성 전체를 깨닫게 합니다. 그가 당신에게 보여주는 거울이 견디기 힘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때로는 미묘합니다. 당신이 성취에 대해 말할 때 듣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살짝 비웃습니다. 빈정거리거나 차가운 침묵으로 말을 끊습니다. 혹은 농담인 듯하지만 작은 독을 품은 말을 합니다. 이는 모두 당신을 작게 만들려는 방어 방식입니다. 악의는 아닙니다. 당신의 빛이 그를 작게 만든다면 그는 당신과 함께 빛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당신을 조금이라도 끄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당신에게 파괴적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작게 만들고 그가 위협받지 않도록 말을 조절하며 아름답고 강렬하고 강한 당신의 일부를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정으로 위장한 트라우마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도 스스로를 줄어들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에고는 끊임없는 찬사를 원합니다. 박수, 인정, 반복적인 선택을 통해 내면의 의심을 달래야 합니다. 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은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평생 그가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줘도 그가 내면에서 그 빈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융은 에고가 그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투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은 남성은 그 불안감을 당신에게 투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고집불통, 냉담함, 거만함이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낮추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연약한 에고는 자신의 파트너의 빛을 축하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경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빛나면 자신이 꺼진다고 믿고 당신이 앞서면 자신이 뒤처진다고 믿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가치감을 느끼기 위해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유아적 위치에 놓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명확하게 보세요. 상처받은 그 에고를 낭만화하지 마세요. 그의 불편함을 열정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끊임없는 인정 욕구를 사랑의 증거로 보지 마세요. 그것은 결핍이지 헌신이 아닙니다. 둘째, 당신의 빛을 유지하세요. 그가 편하도록 당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지혜, 에너지, 웃음, 빛을 희석하지 마세요. 한번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존감이 대가입니다. 셋째, 당신이 끊임없이 그를 확인시키는 역할에 갇혀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항상 그의 에고를 살피고 말을 조절하고 특정 대화를 피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의 불안감에 갇힌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성장도 균형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의 인정자, 그는 당신의 평가자가 됩니다. 그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남성이 연약한 에고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한 에고를 가지고 그것을 강경히 방어하는 사람은 당신이 문제라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말한다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고, 너무 많이 요구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당신이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성숙한 남성은 파트너의 빛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축하합니다. 그것을 존경하고 배웁니다. 영감을 받습니다. 박수치고 더 나아가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당신의 빛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확장으로 봅니다. 그런 남성과 함께라면 당신은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의식적인 커플이란 한 사람이 이끌고 다른 사람이 따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그림자와 빛을 인식하고 상대가 보여주는 것을 통합하며 함께 걷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에고 대 에고가 아니라 가면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영혼의 만남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 끊임없는 빈정거림, 차가운 침묵, 미묘한 경멸이 무관심의 신호인지 궁금할 때 답은 사랑이 아니라 연약한 에고가 당신의 진실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의 불안감을 당신의 축소로 계속 키울지 아니면 그가 불편해해도 당신 자신으로 남을지. 당신의 빛이 두렵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며 덜 느끼게 되는 것은 그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6. 모성 형상과의 상처. 보이지는 않지만 삶 전체를 지배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에게 가장 조용하고 깊으며 무시되는 상처 중 하나는 어머니와의 상처입니다. 거칠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이들에게 어머니가 사랑과 가장 닮은 존재였거나 혹은 버림받음이거나 혹은 영원한 요구였거나 혹은 이 모든 것의 혼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남성이 성인이 되어 여성과 관계 맺는 방식은 어린 시절 여성, 즉 어머니와의 관계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칼 융은 모성 원형이 남성 심리에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최초로 주목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를 키운 실제 여성일 뿐 아니라 상징적 에너지이기도 했습니다. 근원, 힘, 그림자, 안식처, 짐으로서의 어머니. 그리고 그 에너지가 상처받거나 왜곡되거나 통합되지 않으면 그 영향은 어린 시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랑관계, 사랑하는 방식, 반응, 필요, 유대, 그리고 방어 방식에까지 스며듭니다. 아마 당신도 본 적 있을 예들을 들겠습니다. 비판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은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숭배하는 여성을 찾지만 동시에 그 여성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공격적이거나 거리를 둡니다. 교정이 고통이지 성장과 같지 않다고 연관 짓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멀거나 부재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남성은 여성의 애정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봐주고 품어주며 안아줄 파트너를 원하지만 동시에 그 여성을 돌보고 지지하는 법을 모릅니다. 받지 못했던 것을 받고 싶어 하지만 줄 모릅니다. 과보호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어머니 아래 자란 그는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성인이 됩니다. 작은 일에도 숨이 막히고 끊임없는 인정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받지 못하면 상처받은 아이처럼 움츠러듭니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다정다감하며 세심해 보일 수 있지만 점차 당신은 파트너를 키우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함께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많은 남성이 이런 상처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동 반응으로 관계를 살아갑니다. 어머니가 주지 않았던 것을 당신에게 요구하고 그녀가 했던 것을 당신에게 벌줍니다. 모성애를 원하지만 연인 간 사랑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덫에 빠져 무심코 그의 감정적 어머니가 됩니다. 그는 당신이 엄마처럼 불평할 때만 당신을 돌보고 당신이 떠나려 할 때만 듣고 화를 내야만 순종합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여성이기를 멈추고 감정적 기준점이 됩니다. 그를 키우고 고치고 달래고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대가는 큽니다. 당신은 지칩니다. 그건 당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인 여성은 성장하지 않으려는 상처받은 남성을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사랑하고 나누고 세우고 동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내면의 작업을 하고 상처를 인정하며 당신에게 투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이런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다정하게 다가가면 거부하고 그것은 결핍을 떠올리게 합니다. 떠나면 필요로 하고 그것은 버림받음을 되살립니다. 그를 교정하면 비난받고 무시당한 아이가 됩니다. 이상화하고 의존하다가 결국 파괴합니다. 그의 상처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 투사된다고 했습니다. 많은 남성이 어머니에 관한 그림자를 파트너에게 투사합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이상화하면서도 거부합니다. 너무 많이 요구하고 주면 벌줍니다. 그래서 남성과 있을 때 그가 당신이 그의 삶을 해결해 주길, 어린 시절을 치유해 주길, 자신이 주지 않는 것을 주길 기대하는 것 같으면 멈추세요. 관찰하세요. 당신이 성인과 함께 있는지 아니면 아직 엄마를 찾는 아이와 함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말고 인지하세요. 당신이 그의 감정적 어머니가 된다면 그는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며 당신은 지쳐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 그의 과거에 책임지지 마세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짊어지지 마세요. 동행할 수는 있지만 해결하지 마세요. 둘째, 교육하는 느낌이 들면 경계를 세우세요. 같은 기본적인 가르침, 소통, 공감, 존중을 3번 이상 반복하고 변화가 없다면 이해 부족이 아니라 의지 부족입니다. 셋째, 그가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 사는지 관찰하세요. 어머니에 대해 의식적으로 말하나요? 그것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을 보나요? 아니면 변호하거나 부인하거나 패턴을 반복하나요? 넷째, 당신의 성숙한 여성 에너지를 존중하세요. 당신 자신을 포기하며 그의 모성 안식처가 되지 마세요. 당신의 욕망, 목소리, 독립성, 비전을 희생하지 마세요. 건강한 남성은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투사하지 않고 그것을 작업하고 인정하고 맞섭니다. 당신이 구원하기를 요구하지 않고 당신이 지켜보는 동안 스스로의 일을 합니다. 그런 남성과 함께라면 당신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길 잃은 아이와 어머니 사이가 아닙니다. 두 성인이 빛과 그림자를 안고 서로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관계입니다. 7. 성과 사랑의 혼동. 남성 심리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흔한 오류 중 하나는 성과 사랑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문화적인 문제나 쉬운 변명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이자 근본적인 왜곡으로 많은 남성이 육체적 차원이 아닌 감정적 차원에서 사랑에 접근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융은 에로스를 관계의 원리로 설명하며 여성에게서는 감정적 형태로 연결, 친밀감, 보살핌의 욕구로 나타나는 반면
남성에게서는 신체적 욕망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감정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느끼는 바를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빠른 길로 성을 택하는 것입니다. 성은 취약해지지 않고도 연결을 환상적으로 느끼게 하는 수단입니다. 많은 남성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하다고 배웠고 성적 욕망이 남성다움을 정의하며 정복이 사랑보다 중요하다는 이야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말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성을 감정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성으로서 당신은 큰 모순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는 다정하고 열정적이며 당신과 함께 있는 듯하지만 만남이 끝나면 감정적으로 사라집니다. 깊은 대화를 하지 않고 당신의 꿈에 관심 없으며 상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적 친밀함 중에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욕망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느낍니다. 몸은 있지만 마음은 없다고. 그때 감정의 골이 벌어집니다. 어떤 남성은 하룻밤 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강렬함과 깊이를 혼동하고 쾌락과 헌신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행위이며 의식과 존재, 변화를 위한 의지를 포함한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건강한 애정 경험이 없던 남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는 성적 욕망으로 인정받는 법을 배웠고 정복수와 열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연결과 감정적 해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깊은 것을 일깨우는 여성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나 자세, 강도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영혼의 노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반응은 도망, 진심으로 느끼는 것은 자신을 열고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실패보다 두렵습니다. 통제, 감정적 노력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통해 당신을 붙잡으려 합니다. 혼란, 사랑이라고 착각하지만 침실 밖에서는 감정을 지속하지 못해 좌절하거나 비난하거나 멀어집니다. 당신은 돌봄이 침대에서만 나타나고 그 이후에는 없으며 당신이 말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당신이 쓰러질 때 지지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영혼이 지칩니다. 몸은 만질 수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망을 사랑과 혼동하지 마세요. 화학 반응은 언어이지만 약속은 아닙니다. 친밀한 만남 밖에서 그가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세요. 당신이 불안할 때도 있나요? 당신의 세계에 관심 있나요? 몸이 아닌 당신의 고통과 연결되나요? 둘째, 친밀함 후 당신의 감각을 들어보세요. 채워지고 지지받고 보이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공허하고 혼란스러우며 외로운가요? 몸은 알고 에너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셋째, 열정과 유대를 구분하세요. 강한 육체적 연결이 있어도 헌신, 보살핌, 진실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피난처일 뿐이며 당신은 그 도피처가 아닙니다. 넷째, 그가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성적이나 감정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많은 여성이 사랑이 육체를 넘어선다는 걸 남성에게 보여주려 하지만 그가 보고 싶지 않으면 당신 책임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깨어나야 할 목입니다. 다섯째, 성이 유일한 연결 수단이라면 용납하지 마세요. 그 점을 이야기하고 경계를 세우고 반응을 관찰하세요. 도망가면 답입니다. 듣고 변화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남성이 사랑을 몸으로 축소한다면 그것은 그의 아니마가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욕망은 본능이 아니라 영혼에서 태어나며 사랑이 있을 때 성은 결과일 뿐 전략이 아닙니다. 진정 사랑하는 남성은 단순히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고 존중하며 옷을 입었을 때조차 돌봅니다. 그의 욕망은 육체적일 뿐 아니라 존재적입니다. 당신이 피어나길 원하며 단지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면 꺼지는 열정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타오르는 사랑을. 기억하세요. 성은 영혼으로 가는 다리일 수도 있고 그것을 가리는 장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구분하는 건 오직 당신뿐입니다. 8.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움. 많은 여성들이 오랜 관계 후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힘들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지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랑하고 관찰하며 직감하지만 결국 아픈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도움받기를 거부합니다. 혹은 더 심한 경우 당신이 도우려 하면 화를 냅니다. 왜일까요? 왜 남성이 아프다, 혼자 못하겠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답은 자존심 너머에 있습니다. 그 안에 내재된 구조, 사회와 가족사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은 남성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울지 마. 강해져라. 남자답게 굴어. 남자는 불평하지 않아. 스스로 해결해라. 그렇게 울음을 참으며 감정을 삼키며 돌봄받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아이는 느끼는 것이 위험하고 도움 요청은 굴욕이며 필요함은 약함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융은 남성 안에 상처받은 아니무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남성성은 여성성, 취약함, 감수성, 수용력과 연결되지 않으면 굳어지고 그 단단함 속에서 영혼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많은 남성은 갑옷을 입고 자랍니다. 철 갑옷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갑옷입니다. 이 침묵은 삶의 방식이자 방패이며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스트레스, 좌절, 깊은 슬픔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이름 붙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는 고립됩니다. 문을 닫고 말하지 않으며 눈빛과 에너지, 존재감을 바꾸지만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뭔가 이상함을 알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 아무것도가 벽이 됩니다. 다른 이는 짜증을 냅니다. 울 줄 몰라서 소리 지르고 마음을 열 줄 몰라서 화내고 위로를 구할 줄 몰라서 혼란으로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일에 몰두하거나 운동하거나 섹스하거나 게임하거나 술을 마시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진실과 직면하기 두려워 현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상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받는 것을 권력 상실로 느낍니다. 당신은 그가 부서지고 길 잃은 것을 보지만 그것을 말하면 그는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속에서 도움 요청은 부족함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그를 밀어붙이고 맞서고 마음을 열라고 애원합니다. 또 때로는 원치 않아도 치료사가 되어 책을 읽고 영상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려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고 당신을 끌고 가지 않는 것.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을 당신이 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걷지 않는다면 당신이 그의 감정적 지팡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상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여정이고 과정이며 책임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많은 남성이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상처는 계속됩니다. 위기와 고독, 단절, 이유 모를 이별이라는 형태로 지속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세요. 그의 고통을 당신 것으로 짊어지지 마세요. 당신은 함께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을 희생하며 그 길을 밝히지 마세요. 감정적 개방을 강요하지 마세요. 영혼은 준비됐을 때만 열립니다.
강요는 더 많은 잠금을 만듭니다. 상처는 내면에서 열려야 합니다. 상처가 공격으로 변하면 경계를 세우세요. 고통이 학대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멸시, 빈정거림, 지속적인 냉담이 있으면 변명을 구하지 마세요. 감정적 책임을 키우고 의존을 키우지 마세요.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그의 침묵을 해석하거나 고통을 추측하지 마세요. 그가 말하고 요청하고 직면하도록 배우게 하세요. 그것이 성장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세요. 감정적으로 막힌 남성과 함께 있으면 지칠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려고 애쓰다 지치면 공허하고 좌절하며 자신과 단절됩니다. 융에서 영감을 받은 마지막 생각입니다. 많은 남성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치를 잃는 느낌 없이 요청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화는 그들을 무적처럼 만들었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선 약합니다. 당신은 다른 방식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요청하고 보여주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음은 고통스럽지만 항상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고통 속에 있는 남성을 보면 쫓지 마세요. 관찰하고 표현하고 명확해지세요. 그러나 무엇보다 당신에게 충실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상대가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은 서로 넘어질 수 있는 공간이며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9. 유용함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 많은 남성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거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끼고 찾고 필요로 합니다. 유용하다고 느끼는 것. 이 욕구는 단순한 취향이 아닙니다. 많은 남성에게 유용하다는 것은 가치 있다는 뜻입니다. 자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유용함은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 무언가 차이를 만든다는 내면의 느낌, 그들의 행동이 안녕과 보호, 해결책을 만들어낸다는 느낌입니다. 쓸모없고 도움이 안 되고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면 말은 안 해도 내면은 꺼집니다. 융은 이 욕구가 남성의 영웅, 원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시련에 맞서고 결과를 가져오는 타고난 충동입니다. 건강한 충동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사랑받는 방식이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 자신이 유용할 때만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무언가를 고치거나 해결하거나 구해줄 때만 가치를 느낀다면 그는 자유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랑합니다. 여기서 현대 관계에서 매우 흔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여성들은 깨어났습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립적입니다.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렇게 완전한 여성성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체된 듯하고 보이지 않고 필요 없어졌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남성다움 이 필요함이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1000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선택한다고,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구체적이고 혼자 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한다고 느끼지 못하면 그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닙니다. 존재의 공허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기 파괴가 시작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듯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역할을 찾지 못해 단절됩니다. 도와주게 하지 않는다며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탓합니다. 심지어 밖에서 다시 유용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일, 다른 관계, 프로젝트 등에서. 그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쓸모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매번 그의 자존감을 부풀릴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를 필요하다고 가장할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신 자신을 작게 만들어 그가 커지게 할 존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제스처로도 그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율성을 희생하지 않고도요.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이걸 같이 하니 좋아. 이럴 때 나는 지지받는 느낌이야. 이런 말은 복종이 아니라 감정의 다리입니다. 그를 참여시키되 해결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많은 남성은 모든 것이 이미 해결된 것처럼 느껴져 밀려난 것 같아 합니다. 협력으로 그를 포함시키세요. 강요로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만으로 가치를 판단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저 부드럽게 바라보고 해결책을 요구하지 않고 들어주고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줘 라고 말해주세요. 그가 자기 방식대로 유용하게 하도록 두세요. 방법을 강요하지 마세요.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돕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요리하고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가르칩니다. 그의 에너지가 흐르는 곳을 관찰하고 거기서부터 평가하세요. 비교하지 말고 그의 유용함 욕구가 통제로 변할 때 건강한 경계를 세우세요. 주의하세요. 유용함을 느끼지 못하면 지배하려 하거나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강요입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하는 일뿐 아니라 존재하는 것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 행동에 의존하지 않고 영혼과의 연결에서 비롯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숙한 남성은 여성에게 그가 고치는 것이나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실되고 의식적이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존재임을 존경받는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가치 필요를 짊어질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충동을 더 건강한 것으로 바꾸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단지 하기 위해 하는 것에서 벗어나 존재하기 위해 있기 시작하게. 결국 남성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입니다. 그의 진실입니다. 그의 균형 잡힌 에너지입니다. 평화로운 영혼입니다. 10. 그들이 항상 자신의 감정을 알지는 못한다. 이것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단지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냉정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내면 깊숙이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가 있어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융은 무의식을 상징, 그림자, 원형이 숨겨진 광대한 바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남성의 내면 어둠은 모순된 목소리, 이름 붙이지 않은 두려움, 억눌린 욕망,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묻는 질문에 긴 침묵이나 어울리지 않는 답변이 돌아오곤 합니다.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들의 감정과의 단절에는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육, 사회적 기대, 어린 시절 경험들이 감정에 빠져들지 말라, 이성적이고 단단하며 통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면과 단절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 명료함을 잃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가 신체적으로는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멀고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침묵이 무관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적 혼란의 공간입니다. 말과 행동, 제스처와 언어 사이의 모순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자신에게도 명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의 명확한 부족이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세요. 많은 경우 그들은 느끼고 있지만 그 감정이 무의식의 미로에 갇혀 있고 해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 즉 자기 통합을 향한 여정이 어둠을 인정하고 빛을 비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성이 감정을 배우는 것은 용기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도망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의 침묵과 혼란에 대한 당신의 인내는 선물이지만
분명한 한계를 둔 의식적인 인내여야 합니다.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자기 부정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정과 더 연결되도록 돕는 방법은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세요. 말뿐 아니라 제스처, 눈빛, 존재감으로도. 때로 그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이 방어를 내릴 수 있다는 느낌만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설명을 요구하지 마세요. 감정의 명료함은 압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때때로 시간이 지나거나 성찰, 경험 후에 옵니다. 자기 관찰을 촉진하세요. 그가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가슴, 배, 호흡에서 느끼는 것을 인지하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감정은 신체 감각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가 느끼는 것을 이름 붙이도록 동행하세요. 간단하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이상해, 두려운 것 같아, 피곤하고 슬퍼 같은 시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감정을 대신 해석하지 마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그가 자신의 감정 여정을 걸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거울과 반영자가 되어주세요. 당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죄책감 없이 공유하세요. 느끼는 것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명확히 해야 할 점, 타인의 감정 혼란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명확한 부족이 반복되고 그가 자신을 이해하려 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건강한 사랑은 한 사람이 혼자 걷는 막다른 골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이 어려움을 저주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봅니다. 감정을 모르는 남성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깨우고 영혼과 화해하며 더 깊은 진정성을 찾으라는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의식적인 여성으로서 그가 더 진실하게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거울이지만 먼저 당신 자신을 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함께 살펴본 칼 융의 남성 10가지 취약점은 비난이나 변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깊이와 연민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영혼을 이해할 때 비로소 어떤 관계를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패턴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며 당신의 손에 건강하고 진정성 있는 상호 존중이 가득한 관계를 만들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들이 이 의식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댓글에 가장 공감된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많은 여성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융의 심층 심리학과 지혜로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